네, 지금부터 기계학습계로 3월 논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이름은 A Causality Inspired Framework for Model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 기계학습 개론에서 그 모델 해석을 위한 인과성 프레임워크라는 이제 제목을 하에서 이제 논문이 작성되었고요. 논문에 대한 설명은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XAI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설명 가능한 AI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AI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그런 논문 연구 분야가 X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제 AI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왜 그 결정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그 설명하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이 설명이 모델 동작의 중요한 근본 원리를 밝혀내는가 아니면 단순히 상관관계만 따져서 이렇게 밝혀내는가 이것도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과적 추론 단계에서 이제 설명 점수를 따로 이제 구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향상할 수 없을까, 좀 더 정확성을 줄 수 없을까에 대한 그 방법론적으로 이제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면서 이제 XAI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설명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requirement 1, 2, 3라는 그 세 가지 requirement를 통해서 이 논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requirement 1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존의 설명 방식이 이제 그 기존의 원래 XAI라는 그 모델 자체가 했던 설명 방식이 이론적 인과관계 그 틀에 포함이 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인과관계 모델이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 설명 모델이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requirement 1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quirement 2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해석의 인과적 추론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requirement 3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requirement 2의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인과적 추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러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과관계 모델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requirement 1, 2, 3를 통해서 이 연구 논문이 이제 진행되었다고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requirement 1 같은 각 requirement 1, 2, 3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requirement 1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설명 방식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에 사용하고 있던 설명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메소드로 이제 라임 그다음에 샤플리 값 그다음에 CX 플레인이라는 이제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 리퀘어먼트 2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이 관찰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설명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의 데이터 입력 특징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그 다음에 수많은 특징이나 데이터 포인트에 따라서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는지 공통적인 원인을 효율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requirement 3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인과적 관계를 이제 하나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CIMI라는 이제 새로운 인과적 모델 프로세스를 정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이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논문에 이제 나온 그림 중 하나가 이제 피겨 1, 이 아래와 다음과 같은 그림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피겨 1에서는 이제 ABC라는 이 설명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 1회 같은 경우는 지금 A 과정이 그 Y 햇이 지금 결국에는 설명 결과거든요. 이제 이 예측 Y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 설명 E가 이제 UA라는 그 예측 Y의 유일한 원인이 아닌 그 또 다른 방법, C라는 새로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인과 그래프가 있거나 그다음 B 같은 경우는 설명이 이제 예측에는 인과적으로 충분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E 하나로 그 Y 햇을 유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E 자체가 이제 일반화할 수 없는 결국엔 다른 X나 U 유니버스하게 좀 일반화할 수 없는 이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 E가
일반화 가능하기도 하면서도 이제 Y의 유일한 원인은 모델링 되는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결국에는 C의 그 모델처럼 XAI 모델을 방법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에서 이제 CIMI라는 새로운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인터프리터와 그 다음에 블랙박스 모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다양한 변수 X값에 대해서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의 과정은 인터프리터 방식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설명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 나중에 블랙박스 모델로 가서 결국엔 이 원인을 이제 로스 값을 계산한다고 하는데요. 블랙박스 모델이 무엇이냐 하시면 일단 설명드릴게요. 블랙박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이런 그 AI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AI 모델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BERT 이제 그 딥러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BERT나 Raw BERT-A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블랙박스 모델에서 이제 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교한 설명 메소드 같은 게 그레디언트, 어텐션, 그다음 라임, 그다음에 커널 셔프, 그다음에 레셔네일, 그다음에 프로빙, 그다음에 식스 플랜, 아카이, 그다음 S마스크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그 새로 개발한 인터프리터가 사실 여기서 새로 개발한 거 이거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X 값에 다양한 X 값을 받고 이제 특정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현된 인코더, 디코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한 후에 결국에는 그 causal intervention 로스 L 그 다음에 weekly supervising loss LP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explain mask GX로 넘어간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평가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requirement 같은 경우 이게 왜 requirement 1에서도 뭐가 다른지 이런 메소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 했기 때문에 검증평가 지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증평가 지표가 총 4개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DFFOT, 이제 Decision Flip, Fraction of Tokens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의 예측을 변경하기 위해 중요한 토큰의 최소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냥 결국에는 모델 예측을 변경하기 위해서 어떤 그 중요한 토큰의 최소 비율이 있는지에 대한 측정하는 지표가 따로 있는데요. 이거와 그 다음에 그 comprehensive 그래서 이제 COMP 이제 컴프라고 얘기하는데 모델 예측의 충실도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중요한 토큰을 제거한 후에 이제 예측 클래스의 출력 확률 변화를 기초한 신뢰도 점수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그 중요한 토큰을 제거한 후에 얘네가 원래 예측했던 클래스를 그대로 출력하는 것인지에 대한 측정 지표를 이제 정확도, 신뢰도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서프 해가지고 모델 예측의 충분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토큰만 유지한 상태에서 원래 예측 클래스 출력 확률 변화를 비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델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이제 평가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verage sensitivity 해가지고 이제 입력이 조금씩 변경될 때 설명의 평균적인 민감도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측정 지표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총 4가지 검증 지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3개 먼저 나오는데요. DFFOT, COMP, SUF 이렇게 총 3가지를 이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위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일반적인 메소드 방법, 그레디언트 어텐션, 아카이 등등의 방법이고요. 그다음 밑에는 이제 여기서 새로 개발했던 CIMI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위에 클릭바이트, 그 다음에 헤이트, 옐프, IMDb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정도의 값을 가져왔고 헤이트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정도의 평가 지표가 나타났으며 YLP, 그 다음에 IMDb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결과 지표가 나타났다고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시다시피 일단 밑줄이 이제 생각보다 가장 낮은 값이긴 한데요. 이제 지금 DFFOT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을 예측 변경하기 위한 중요한 토큰의 최소 비율을 측정할 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예측 변경하기 위한 그 안정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 하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그리고 COMP도
T1 반면 이제 슬레이더 점수였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 서프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측량 확률 변화를 결국은 중량 토큰에서 안정성을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충분성을 집중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낮은 값이 라임이었는데 라임과 비교해도 좀 더 낮고 C1P 같은 게 좀 더 높고 서프도 이런 식으로 낮다. 결국에는 그 클릭 바이트나 헤이트 이런 식으로 비교했을 때 옐프 IMDb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좀 더 좋게 나타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 2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남았던 그 average sensitivity 해가지고 이 average sensitivity랑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걔네들이 얼마나 좋은가 해서 근데 지금 프로빙이 좀 더 좋게 나타났다고 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평가 지표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소드에서 원래 오리진 방법이랑 그 라인 방법이랑 CIMI 이런 식으로 그 어큐리시와 그 로스 값을 이제 에포크에 따라서 그러니까 데이터 학습 방법 횟수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달라지는가에 이제 연구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결국엔 대체적으로 이제 모든 이제 에포크에 대해서도 대부분 에포크에서도 이제 CIMI 새로 개발된 이 방식이 좀 더 높은 정확성과 좀 더 좋은 로스 값을 가져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의 결론은 이제 고전적인 인과 추론 방법의 재해석 및 분석을 진행했고 모델 해석을 위한 인과적 추론의 주요 도전 과제도 진행했으며 새로 개발한 CIMR을 이제 효과적으로 실험적으로 하고 우수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 그리고 효과적인 해결책까지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은 이제 XAI의 이제 일반화가 좀 더 필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여기서 4가지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는데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이제 로스 값뿐만 아니라 어큐리시 포함해서 이제 좀 더 그 지표에서 이제 장단점이 있었던 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XAI라는 게 저희는 어느 데이터베이스로 잘 적용이 돼야 된다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XAI 일반화 좀 더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입증했던 그 데이터가 좀 더 있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데이터와의 적용 가능성까지 보는 게 XAI의 연구 분야의 좀 더 중요한 부분 파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라지 랭귀지 모델처럼 이제 라지한 모델을 만들려면 이제 아무래도 다양한 데이터의 적용까지 고려를 하지 못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딱히 또 이제 추가로 알아보고 싶은 부분 중 하나는 XAI 설명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여기서 그냥 약간 지표를 짜서 이제 분석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사실 이 XAI라는 게 결국에는 의견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의견을 전달하는 그 과정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추가로 알아보고 싶었던 부분은 XAI에서 설명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의견을 갖고 오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학습 개론 3월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